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또 우리 유 여사님이 한 달 출타하셨다가 또 이렇게 올해 하늘마을 가족이 되시느라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환영드리고 또 우리 이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워더펑요 이봐 영어 중국어 같이 생각나. 마이펑요 이렇게 생각나. 워더펑요 에인젤 예, 아빠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못 뵙던 그런 새로운 식구들이 계시는데 우리 여사님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아드님이 케어하시다가 또 집에 가족들을 돌보느라 가셨는데 힘내세요. 기침이 많이 나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또 이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목을 보니까 헬스 리볼루션 건강의 일대 혁명 일으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내 몸 내가 고치는 음식 습관 조엘 펄먼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이제 2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웜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부에서는 먹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다량 영양소, 우리를 병들게 하는 다량 영양소,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대신에 미량 영양소, 특별히 콜린 캠벨 교수님은 미량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식물성 섬유질. 그런데 조엘 펄먼 박사님은 제7대 영양소 뭐요? 매직 블렛은 식물성 섬유질이 대장암, 직장암 모든 암들의 마법의 해결사였다면 콜린 캠벨 교수님에 이어서 우리 조엘 펄먼 박사님은 제7대 영양소인 무엇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파이토케미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자가 말씀하시는 펄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의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2부의 내용은 바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 책의 상당 부분의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먹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음식을 바꾸는 방법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건강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평생 동안 질병 없는 그 삶을 위한 3단계의 지침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건강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평생 동안 질병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3단계 지침 가운데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운맛, 얼큰한 맛, 짠맛. 자,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좋아하기 위해서 맛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하라? 메이크업을 하라. 거듭나라. 재구성하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여러분의 입맛을 재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입맛을. 자, 두 번째. 암은 한자로 뭐다?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음식을 산더미처럼 많이 생겨서 먹은 병이 무엇이다? 암이다. 그래서 과식으로 이끄는 습관적인 배고픔의 증상을 무엇하라? 제거하라. 하늘마을은 죄송하지만 꿀꿀이들이 많으셔서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시죠? 백동에서 식당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면 배고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요하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의 저자이신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는 이 배고픔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배고픔의 증상은 원인은 과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늦게 먹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먹어서 이 위장이 과로해서 오는 증세, 그게 바로 허기진 증세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배고픈 증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고픈 증세를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FCA 디톡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기를 한번 싹 뒤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규칙적인 식생활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대 건강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의 하루 식단에서 무엇을 제하라? 건강한 식품을 제한하라? 무엇을 제한하라? 해로운 식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우셨죠? 암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게 뭐라고 콜린 캠벨 교수님은 The China Study 거기에서 말씀하셨죠? 그 수많은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The China Study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수많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 동물성 단백질이요? 식물성 단백질이요? 동물성 단백질의 어떤 성분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인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성분들과 또 무엇이요? 고기, 생선, 우유에 많은 메티오닌.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제한하고 대신 건강에 좋은, 특별히 8번 박사님은 말씀하시는 ANDI 지수, 어그리게이트, 또 뭐요? 덴서리, 뉴트리언트 덴서리 인덱스, 총 영양 밀도 지수가 높은 애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건강에 좋은 식사의 3대 요소를 보면 첫째, 입맛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몸이 마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음이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다시요. 마음이 몸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몸이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매운맛에, 맨날 짠맛에, 맨날 얼큰한 맛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1위가 위암인 거 아시죠? 짜고 맵고 얼큰하고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짠맛은 세포를 탈수시키고 매운맛은 다혈질로 만들어요. 왜? 매우니까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니까 자꾸 다혈질로 만들어서 씩씩거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 다음에 단맛을 좋아하면 어때요? 역시 짜증이 많아. 단맛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단맛이 설탕은 우리의 면역력을 6.7배나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설탕을 일컬어 뭐라 그런다? 별명이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회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미네랄 70종들 드시면서 열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입맛을 재구성하는데 특별히 몸이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몸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욕의 노예가 돼서 나 333 할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원장님 저 214로 바꿀 거예요. 저 115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건강이 더 늦게 회복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배고픔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복기를 16시간이 요새 패스팅,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계시는데 요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3일 금식하면 회복된다, 뭐 7일 금식하면 회복된다. 모든 원리가 다 패스팅, 단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 하면 낫는다? 계속적인 FCA 디톡스로 해독을 하시게 되면 독소가 차지 않고 혈관을 막고 있는 플라그들과 그런 독소들을 계속적으로 녹여내시면 여러분들의 암이 빨리 캔서 돌먼시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신다면 배고픔에 대한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과일만 먹어서 16시간 동안 기아 상태를 두시면 배는 고픈데 소화기는 다 살아나. 암세포 짜이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제 도표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무엇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무엇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펄먼 박사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음식물에 대한 레시피도 상당히 많고,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그 매뉴얼도 상당히 많이 주셨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멘탈 사인 안녕. 그것이 곧 바이탈 사인 안녕.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는데 생각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식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성격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구성한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만 우리의 품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니까 몇몇 연구에 의하면 과식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과 같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게 만든다고요? 무슨 자극에? 도파민 자극에 반응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도파민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뭡니까? 기쁨이 없는 병, 파킨스,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기는 파킨스 병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걸리는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여학생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 앞에 떡볶이집, 막 순대집 여러분들 좋아하셨죠? 떡볶이집 가서 막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나면 스트레스 확 해소돼. 뭐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면 약물이나 알코올처럼 도파민 자극에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적인 성취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도파민 상승에 의존하고 고칼로리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데 이 고칼로리 식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뇌가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자꾸 이렇게 또 나쁜 식습관에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더 이상 나쁜 식습관을 빌려서 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된다? 기술을 배워야 돼요. 수리공이 수리하는 기술, 냉장고 고치는 기술을 배우듯이 우리는 우리 몸을 고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쁜 식사 습관으로 폭식하는 그러한 잘못된 식사 습관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무엇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타락한 나의 식욕을 위해 먹고 마시고 걸으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ait come by 하지 마시라고. 나를 위해서. 무엇 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존중하시는 방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변화하려는 당신의 의지와 성공은 당신이 취득한 지식에 비례한다. 그래서요, 영리한 사람. 우리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사람?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기술을 날마다 내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다. 그래서 이 펄먼 박사님은 자기의 프로그램을 일컬어 펄먼 프로그램이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프로그램이고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이 건강에 좋은 습관을 기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PR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심장질환, 뇌졸중, 암, 치매, 당뇨병, 알레르기, 관절염 같은 질병들은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안젤리나 졸리가 BRCA1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좌측 우측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하신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윤리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자, 유전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유방암의 원인은 뭐고 치료 방법은 뭐다? 결코 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무엇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방암의 브레스트 캔서의 원인은 브라카 유전자의 유전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500명 중에 1명이라 그랬죠. 그 유전자에 의해서 발병할 확률은 자, 그러면 뭐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의 결과이다. 不吃肉的时候，不吃鱼的时候，不吃牛奶的时候，你身体最好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용단신. 자, 따라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question and answer,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에 대한 믿음과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위를 절제하고 나신 분들 자주 드셔야 되죠? 저 여기 오시면 그러십니다. 원장님, 저는 병원에서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나눠서 먹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특별히 체력이 약하신 분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네? 네? 원장님 손 들고 계세요. 자, yes, no. 자, 자주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다. 펄먼 박사님은 칼로리 양은 낮추고 영양 밀도 지수는 높이라. 이것이 지난 시간의 포인트였죠. ANDI 지수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고. 자, 그래서 여러 실험 결과 자주 먹은 그룹과 자주 먹지 않은 그룹이 매주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먹는 횟수를 줄인 설치류와 원숭이의 수명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주 먹은 그룹이 아니면 자주 안 먹은 그룹이? 응? 자주 먹은 그룹이 늘어났다. 자주 안 먹은 그룹, 먹는 횟수를 자주 먹은 그룹이 어떻게 됐다? 수명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헷갈리세요? 자, 몸은 소화가 끝났을 때 더 효과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몸 살리는 해독. 여러분들이 항암보다, 방사선보다, 수술보다 뭐가 없이? 재발 전이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몸을 증세만 엇둘러 놓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암 치료 방법은 무엇이다? 해독이다. 내 몸 살리는 해독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수가 증가되니까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 따라서 소화를 끝내려면 끼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의 간격은 몇 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가 다 비워지고 난 다음에 전에 먹은 식사가 소화되지 않았는데 밀어넣지 마시고요. 전에 먹은 식사가 소화되지 않았으면 소화가 잘 되는 샐러드 종류로 60, 70% 배를 채우고 1번 샐러드, 2번 뭐? 단백질, 3번 뭐? 탄수화물. 그럴 때 소화가 안 될 때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샐러드만 드셔도 된다고요. 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드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소화를 끝내려면 끼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여섯 시간 정도.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 아니다. 유익한 일이 아니다. 자, 두 번째. 비만이 되는 것은 유전 때문이다. 오, 돼지 아빠, 돼지 아기. 여기 돼지 아기도 있고 돼지 엄마도 있는데 돼지 아기가 된 이유는 돼지 아빠의 엄마의 유전력 때문이죠. 자, 비만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느냐, 칼로리 지수는 높은데 영양 밀도는 하나도 없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다시 말하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띠샨시에 워시환. 자, 그런 거만 드시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꿀꿀이가 된다. 꿀꿀이 가족이.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 또 운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는 유전력이 어떤가, 요것이 비만을 결정하는데 유전력만으로 비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력만으로 유방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유전력만으로 폐암이나 전립선암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빨이 시려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해요? 자, 유전이 비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빠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비만인 사람은 물론 비만이 될 위험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인 거 아시죠? 변비가 모든 병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혈관에 독소가 쌓여서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비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독소 투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살찌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가 유전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만이 될 위험이 10배 이상 높기는 하지만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부모가 비만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유전적인 요인을 압도하기 때문에 유전력을 가진 사람들도 나를 얼마든지 미스 차이나, 미스 코리아, 미스 웃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날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난소암 환자들은 계란을 좋아하시고 유방암 환자분들은 우유를 하루에 한 2컵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유가 뼈를 만들고 튼튼하게 하죠? 어떻습니까? 제가 존 맥두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우유가 여러분의 뼈를 건강하게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아, 본 네크로시스,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가 약화되고 뼈가 자꾸 팍 프럭체되고 부러지는, 금이 가고, 이 원인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뼈가 약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시는 뭐가? 우유가 범인이더라. 오히려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몸에 있는 칼슘을 다 빼나가더라. 뭐가? 우유가. 그래서 차이나 스터디에서 많은 역학조사 결과 의학적인 연구들은 우유를 마시면 뼈가 더 튼튼해진다? 우유를 마시면 뼈가 더 튼튼해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에 유제품 섭취와 뼈의 건강을 연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뼈를 위해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제가 골다공증인데요. 뼈국물도 많이 먹고요.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자, 수많은 역학조사에서 결과가 나 있습니다. 자, 튼튼한 뼈를 가지려면 단지 칼슘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그리고 적절한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라고요? 가장 좀 마이클 홀릭 박사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 또 뭐 severe acute, 뭐 그런 여러 가지 암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비타민 D3 영양제다? 뭐다? 공부 안 하셨어요? 햇빛이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루킨 6 올리려고, 면역력 올리기 위해서 일본에 가셔서 독일에서 면역주사 7, 8번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2차례만 여기 장수 산책로를 걷기 운동, 햇빛 보시면서 운동하시면 한 달만 지나도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그렇게 되신다고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활발한 운동과 적절한 비타민 D3를 공급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거나 선크림을 바르고 가시라고요? 맨살에 반드시 노출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면역주사 10대, 100대 맞는 것보다, 1700만 원짜리 10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라?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라? 미량 영양소는 뭐예요? 네? 그게 어디에 다 많아요?
염소들만 먹는 하늘마을 식단 풀조가리들에 많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불만 없으시죠? 자, 심장, 헐떡해. 심장이 좀 쿵쾅쿵쾅 뛰네요. 우리 저기 에인젤 아빠가 에인젤 봤을 때 처음에 쿵쾅쿵쾅 뛰었죠? 지금도 저렇게 이쁜데. 옛날엔 더 이뻤죠? 험피아오량. 자, 그래서 이런 심장의 카디악 어레스트. 여러분들이 의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응급사태 생기면 심장병 환자가 막 병원에서 카디악 어레스트 하면 막 다 몰려들면서 심장 펌핑하고 막 그러는 거 보셨죠? CPR하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응급실에 오신 것 같죠? 혼자 제가 흥분해갖고. 자, 여러분이 현대 3대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장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암. 세 가지 중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치매, 노화의 결과이다? 이거 다 왜 그렇다고 배우셨어요? 심장질환, SSD 박사님이 말기 암 환자들을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급속하게 6개월 선고받은 사람들이 급속하게 다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다? 식단에서 뭘 제했다? 식단에서 뭘 제했죠?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로1과 메티오닌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버터, 동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지방을 싹 제하고 식물식 요법으로 현미 채식으로 했더니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SSD 박사님은 전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에다가 수많은 환자들이 식단만으로 단지 그 어떤 약 없이 단지 식단만으로 채식 식단만으로 많은 암 환자를 고친 사례들이 많은 혈관 간상동맥질환 환자들을 고친 사례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질환과 치매는 노화의 결과이다. 나이 먹으면 저절로 심장에 플라그가 끼죠. 혈액에 플라그가 생기죠.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자, 현대인들의 3대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심장질환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나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 아니네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나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프로젝트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 중국 농촌 지역을 포함해서 싱싱한 채소를 곁들인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심장질환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런데 중국에 사는 농촌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식 식생활을 하니까 어떤 병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더라. 자,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많고 비타민, 미네랄, 과일, 녹색 채소가 부족한 식단이 바로 치매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맛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 우선 무엇을 바꿔라? 맛에 대한 생각을 메이크업을 하라.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뭐가? 입맛이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해서 암을 없애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식습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요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뇌의 유연성과 융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야구 선수들,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숙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체력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 훈련을 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자기의 스태미나를 올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시각 훈련.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암 환우분들, 난치성 질환 환우분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시각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볼까요? 운동선수들은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몸을 사용한다? 마음을 사용한다.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발견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들의 뇌를 촬영하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손을 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이때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되뇌의 움직임이 모두 일치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동작을 실행하는 동안 똑같은 되뇌의 움직임을 재생산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르침과 많은 훈련 없이 테니스 스윙을 더욱더 완전하게 발전시키거나 또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첼로를 배울 때도요. 아빠하고 저하고 아빠가 손을 다쳐서 바이올린을 배우다 중단하고 저도 첼로를 할 때도 같은 동작을 수없이 10번, 20번, 30번 반복해서 그 소리가 아름다워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일식 한 번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한다고 암세포가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체질이 바뀌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해독해 나가시면 점점 지 먹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고요. 암세포에 먹이는 넣어주지 않으면서 정상세포는 활력을 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고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것이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여러분과 저를 구하겠다고요? 구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 시간마다 건강에 대한 지혜를 배우시는데 머리로만 식당에 가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내 생애에 적용하시라고요. 먹을 때 되면 다 까먹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식욕을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타락한 식욕을 위해서 나의 타락한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먹는 방법을 개선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조엘 펄먼 박사님이 오늘 2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 불가능하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변화에 대한 무엇? desire. 변화에 대한 무엇? 갈망. 먹고 싶은 갈망보다 먹고 싶은 갈망 대신에 무엇? 건강해지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들의 이 갈망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적절한 동기부여, 불편해도 끝까지 참는 의지,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실행하려는 굳센 결단력,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계속 먹는 것만 배우고 싶으시죠?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만 배우고 싶은데 펄만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수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강 개혁자이신 엘레즈 화인 여사는 매뉴스크립트 릴리저스 551권 3페이지에 마음의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마음의 과학. 변화를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the new heart?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It is the new mind. 그것은 무엇이다? 새로운 무엇이다? 마음, 생각이다. What is the mind? 그러면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 it is the 뭐? It is the will. 마음은 뭐다? 새로운 마음은 mind. 특별히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는 전두엽. 그 마인드. 그 마인드는 뭐냐면 바로 it is the 무엇이다? will이다. 응? 먹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의지다. 고기 먹고 싶고 생선 먹고 싶고 그거 절제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의지다. 내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의지이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Step to Christ라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 보시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의지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첫째, 의지에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든지 그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무엇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무엇으로? 생명에 이르는 비결은 뭐예요?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몸에 나쁜 것을 선택하라고요? 내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라고요?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밀도는 하나도 없는 정크푸드를 드시라고요? 아니면 칼로리는 낮은데 영양밀도 지수가 ANDI 지수가 높고 좋은 우리 몸에 좋은 풀조가리들을 드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든지 그 선택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시려면 의지의 첫 번째 힘인 선택력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지의 두 번째 힘은 뭐냐면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꽉 붙잡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뭘 결정하라고요? 뭘 결정해?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을 버리기로 결심하시라고요. 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셨으면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으러 뒤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완전히 무엇하라? 터닝 포인트 하시라고요. 맞습니까? 항암하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돼서 오셨잖아.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실 거냐고요. 응? 자,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죄질 생각 버리기로 결심하시라고요. 세 번째 의제의 세 번째 생각은 무엇이다? 그렇게 되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응? 항생제 바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신피질 호르몬 계통의 약물 처방하셨습니까? 응? 에피네프린 주사하셨어요? 38년이나 못 걷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회복이 됐어요? 이거 그냥 동화책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이 오늘 선생님의 경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실천하면 Get up! Pick up your mat! Walking spread! 어떻게 하면? 의지를 활용하는데 일어나라! 예수님, 저 고쳐주시면 어떤 사인을 주셔야 제가 일어나죠. 제가 무슨 고쳐주셨다는 무슨 사인이 있어야 일어나죠. 아니요. 말씀에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저 고쳐주시면 일어날게요가 아니었다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으로 혈루병 여인이 그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간절한 일생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이 되었을 때 우장창창창창창 정강석화와 같이 그 전류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라고요. Get up!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엇하고? 죄로 돌아갈 여지를 남기고? 아니요. 뭐라고? 병상의 자리를 들고 Pick up your mat.
여러분의 병상의 자리, 개가 토하여낸 것을 먹고 먹으러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38년 동안 왔다 갔다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Pick up your mat. 여러분의 병든 자리, 그 구질구질한 자리, 그 죄에 노예된 자리 들고 일어나시라고요. 아멘. 이게 바로 Pick up your mat예요. 뭐? 자리를 들은 경험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험을 이거를 잡으셔야 돼. 이거를 뭐 조회펄만 박사가 뭐 먹고 1단계에서 뭐 먹고 2단계에서 뭐 먹고 ANDI 지수가 어쩌고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양을 20년 해보니까 아빠하고요 뭐가 나더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in Christ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셔서 이제는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walk in spirit. 성령과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우 저 노래 못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무엇하라? Get up! 일어나라! 무엇하고? 병상의 자리를 구질구질하게 돌아가지 말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의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이야. 유방암도, 간암도, 폐암도, 전립선암도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고 몰피를 쓰는 지경에 있어도 다시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버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Walk in Spirit.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이게 바로 원장님이 그저께 설명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 뜨거우신가 봐. 나만 뜨거워. 자, 그래서 영적인 법칙과 육적인 법칙은 비례합니다. Sin is nature이냐, sin is choice냐. 죄가 본성이냐. 우리는 어거스틴의 원죄론 사상에 의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죠. 죄를 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큰일 났네.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나 오늘 건강하게 못합니다. 나 오늘 이걸로 끝날랍니다. Sin is nature예요, sin is choice예요. 죄는 본성입니까? 아니면 죄는 선택입니까? 응? 아버지가 다윗이 시편에만 얘기한 것처럼 어미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타락한 식욕이 좋고 타락한 정욕이 좋고. 자, 그러면 후천적으로 개발된 품성은 뭔데요? 후천적으로 개발된 품성은 뭐냐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열나면 해열제 먹이고 진통제 먹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아토피 달고 살고 자가면역 질환 달고 살고 면역력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들은 간식 먹이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추고. 그래서 엄마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선천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 없다? 식습관 바꾸면. 자, 그래서 죄는 영적인 법칙도 sin is nature이냐, 죄는 본성이냐, 죄는 선택이냐. 죄는 본성입니까, 선택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18장 33장 목사님 오늘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모르시네. 응? 의인이 열심히 의를 행하다가 죄를 범하면 죄인이 계속 죄짓고 살다가 법과 의를 따라서 행하면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러면 sin is nature예요, sin is choice입니까? 죄는 뭐예요? 본성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health is nature입니까? health is choice입니까? 자, 건강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드셔서 간암 걸리셔서 돌아가셔서 나도 간암이에요? 술 안 마시면 돼요. 딸기코 안 드시면 됩니다. 타락한 연약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나의 식생활을 지금이라도 바꾸셔서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되실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건강해지고 젊어지실 수 있다고요.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다고요.
매일 여기서 자연치유 하시면서도 불안해서 항암을 하고 와 말어? 수술을 하고 와 말어? 아이고, 언제까지 이러실라요? 응? 자, 그래서 시네즈 네이처이 아니라 시네즈 초이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신의 건강은 무엇에 달려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건강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전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또 뭐예요? 내 의를 따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무엇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제발 좀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30일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접촉하시는 비결을 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제가 오늘 좀 너무 딴 길로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2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목표는 뭐냐면 뭡니까? 이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각오를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맛 좋은 식품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지금의 식생활을 즐기고 싶으시죠. 또 건강을 스스로 조절하기를 원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유방암이나 폐암으로 쓰러지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건강은 무엇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건강이고 먹는 대로 거두는 것이 건강이고 운동한 대로 거두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실천하기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허리도 펴시고 팔도 펴시고 하시듯이 미각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미각을 어떻게 스트레칭 하실 수 있을까요? 자, 혀를 쭉 펴는 걸까요? 자, 미각 스트레칭을 한번 보시면 맛을 기대하지 않는 훈련 식생활입니다. 하늘마을에 오니까 니만 내 맛 없어. 맛 없죠? 어떠세요? 하늘마을 음식 드실만 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미각 스트레칭이 훈련이 되신 거예요. 자, 맛을 기대하지 않는 훈련 식생활.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시고 달고 달콤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입맛이 기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 근육 스트레칭을 하는 대신 다양한 날것이나 조리된 자연식품으로 정제탄수화물 아니면 복합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파스타, 피자, 이런 거요? 그러면요?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식품으로 변질된 미각과 소화 체계를 스트레칭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각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용어죠? 자, 그래서 하늘마을 식구들은 지금 미각 스트레칭이 되고 계십니까? 예. 자, 그래서 맛을 기대하지 않는 훈련 식생활, 요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각 식생활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훈련에 대해서 배우셨죠? 처음에 샐러드를 얼마큼 드셨어요? 한 230mg 정도의 샐러드를 드시는 것을 이제 펄먼 박사님은 그거부터 시작해라. 1단계. 2단계는 약 230mg의 채소와 230mg의 과일을 먹는 것에서부터 얼마큼 늘리라? 450g. 켈리 터너 박사가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급진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채소를 하루에 몇 인분? 16서빙. 16서빙. 16서빙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교수님? 16인분. 하루에. 뭐를요? 채소와 과일을. 그렇다고 녹즙 드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1번 채소와 샐러드를 지난번에 식품 피라미드 배우셨죠? 거꾸로 가게.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이 맨 위였어요? 가장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고 대신 60, 70%는 뭘로 드시라고요? 채소와 샐러드, 과일. 아시겠죠? 이게 미각 스트레칭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점점 늘려가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어차피 하늘마을에서는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식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거를 먹어라? 아니면 ANDI 지수, 영양 밀도가 높은 애를 먹어라? 영양이 더 높은 요리법을 계속 즐기고, 지금 요새 하늘마을에서 즐기고 계시죠? 자, 세 번째 훈련은 ANDI 지수가 높은, ANDI 지수, Aggregate Nutrient Density Index, 총 영양 밀도 지수가 높은
특별히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은 늘리고 대신에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 암세포의 먹이가 뭐더라? 암의 스위치를 켰다 하는 게 누구더라? 동물성 단백질이더라. 또 뭐 많은 혈관 질환의 범인이 누구더라? 그 플라그의 원인이 누구더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더라. 우유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많이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돼진 것 같죠?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하늘마을에 이 뷔페 접시가 30인치거든요. 그 뷔페 접시를 2번, 3번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늘마을 꿀꿀이들하고 비슷한데 대신 많이 드셔야 돼요. 뭘? 한 접시. 그렇게 늘리셔야 됩니다. 채소를. 아셨죠? 예. 하늘마을의 채소값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패스트푸드 대신에 뭘로? 채소와 과일로 양을 이렇게 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먹는 것은 과식을 부채질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뇌는 위가 꽉 찼다는 것을 깨닫는데 몇 분이 걸린다?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탁 위에다가 모래시계 몇 분짜리 놓았어요? 30분짜리 놓는데 여러분들은 다 노래 2곡들을 하셔야 돼. 유 교수님만 맨날 자진 납세하셔. 여러분들 보면 30분 드시는 분들 계세요? 다 한 1, 20분이면 뚝딱 하시죠? 자, 천천히 밥이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몇 분? 자, 뇌는 위가 꽉 찼다는 것을 깨닫는데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 없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빨리 먹으면 도대체 언제 배가 찼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각 스트레칭의 첫 번째 주의점 뭐 하라? 이번에 나시오카 박사가 병을 고치는 첫 번째 비결이 발암 물질이 더 크지 않게 하려면 음식을 어떻게? 꿀떡꿀떡 삼켜라? 이빨음 저기처럼 꿀떡꿀떡 삼켜라? 어떻게 하라? 꼭꼭 씹어먹는 과학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인지 생각 없이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입에 넣는 거는 무슨 수준? 순종이밥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순종이를 귀여워하시긴 하지만 식사 방법은 순종이 스타일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펄먼 박사님은 여기에 이제 스튜를 만들거나 그 요리 레시피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주일 분량의 레시피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미국식 식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제가 히포크라테스 요리 강습을 했더니 그걸 우리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정성순 여사님이 여기 한 달 계시다 가셨는데 너무 좋아지셔서 막 여기저기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냥 하늘마을을 자랑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어저께도 또 문자가 오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정 여사님이 히포크라테스 숲을 매일 해서 드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낯설시겠지만 이제 제가 요리 강사 유소영의 항암 요리 보시면 히포크라테스 숲이랑 도마도 콩 스튜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는데 요런 것들은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중증 환자들을 히포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 수프를 고안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먹였는데 소화력이 약하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이제 아침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요 히포크라테스 수프이 나오는 거 아시죠? 도마도를 오래 끓여서 거기에 샐러리나 감자나 여러 양파 이런 각종 ANDI 지수가 높은 애들을 잘게 다져서 오래 졸여서 먹는 게 바로 히포크라테스 숲인데 이 히포크라테스 숲은 도마도를 오래 끓이기 때문에 도마도 속에 있는 리코핀이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암세포는 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뭐더라? 지방산인데 요 레시틴이 지방산을 어떻게 하더라? 녹이더라.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귀가 좀 반짝 뜨셔야 되는데 응? 암세포는 분해해보면 뭐더라? 지방산인데 그 지방산을 녹이는 애가 누구더라?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이더라. 이 레시틴이 또 어디도 있더라? 콩에 있더라. 그렇다고 콩 많이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루에 20g에서 30g. 제가 아침에 잔소리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된장찌개, 뭐 고추장찌개, 뭐 고춧가루국, 뭐 이런 거 대신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숲이나 도마도 콩 스튜에 대해서 조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채소와 수프가 되어서 끓일 때 모든 영양소는 액체에 남게 된다. 저희 주방 이모님들이 뒤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만한 솥에 아침마다 표고버섯 말린 거,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다시마,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해서 한 솥 끓이는 거 보셨어요? 오랫동안 졸이는 거.
그래서 그 국물, 그걸 일본에서 요새 야채 수프로 해갖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소화력이 약하고 뭘 드시지 못하는 분들, 또 개깅하시는 분들, 항암하셔서 토하고 막 이러는 분들, 야채 수프를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국물 요리에는 뭘 해라? 나물을 볶을 때도 야채수를 펄펄 끓인 걸로 국을 하기도 하고 나물을 무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 수프 여기 오실 땐 사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즉석에서 매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모님들 팔 떨어집니다, 맨날. 그 얼마나 그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미역국인 줄 아시죠? 그냥 미역국이 아니에요. 야채수를 다 끓여서 나물도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어디에 남게 돼요? 그 야채수 국물에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스프와 스튜는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씨에서 요리가 됩니다. 66.2. 그런데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요리하는 건 뭐가 안 생긴다? 발암물질인? 음식을 아주 고온에서 이렇게 튀기거나 지질 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기는데 스프와 스튜는 100도씨에서 끓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기지 않아서 건강에 매우 좋고, 아크릴라마이드는 식품을 튀기거나 프라이를 하거나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인데 이제 스프와 스튜에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대부분의 스프 요리는 채소 주스, 특별히 당근 주스를 사용한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되게 당근 주스를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죠. 뭐 녹즙이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용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아시죠? 도마도나 뭐 당근이나 이 베타카로틴이 이제 카로티노이드에서 요 변환하는 과정을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게 좋은 거는 살짝 익혀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생 걸로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됩니까? 살짝 익혀야 됩니까? 살짝 익혀야 되는 거 아시죠? 도마도는요? 도마도 원래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도마도 양이라면 100개가 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히포크라테스처럼 오래 졸여서 끓여서 먹으면 10숟가락만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프나 숲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채소 주스나 당근 주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게 되면 항산화제도 풍부하고 맛도 있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약간 크리미한 느낌, 아주 부드러운 그 숲이나 이런 느낌을 원하실 때 뭐를 갈아서 넣으면 돼요? 생 캐슈넛을 갈아 넣으면 여러분들이 크리미한 크림 같은 크림 소스 같은 거,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자 매시드 같은 거 하실 때 감자를 그냥 찐 다음에 감자를 믹서기에다 넣고 3분의 2는 쪄서 그대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쪄서 넣고 나머지 3분의 1은 믹서기에 넣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크리미하게 캐슈넛을 넣고 올리브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레몬 조금 넣고 믹서기에 가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요리 강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근이나 토마토를 히포크라테스숲이나 도마도 콩 스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이나 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대신에 도마도 콩 스튜나 히포크라테스숲을 자주 만들려고 여기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히포크라테스숲을 고안해서 많은 중증 환자들을 먹인 것 같아요. 왜? 도마도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산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이나 찌개 대신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프와 스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브 종류를 넣어서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요리 강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블루베리하고 한두 컵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블루베리 드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펄먼 박사님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블루베리의 단기간의 기억, 지능, 야간의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염 고통을 완화시키고 노화를 늦추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뭐가요? 블루베리가 이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 앞집에 블루베리 많이 심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블루베리 또 뭐가 있을까요? 아사이베리, 베리 종류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드시는 뭐? 클랜베리. 예, 베리 종류들이 항산화 효과가 무진장 높습니다. 블루베리 먹으랬다고 꼭 블루베리만 목숨 걸지 마시고 베리 종류들은 항산화 효과가 높다는 거. 그래서 매일 식단마다 제가 베리 종류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루베리는 매우 좋은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블루베리에 있는 보라색 색소, 가지에 있는 보라색 색소 이름이 뭐예요? 안토시아닌. 요 안토시아닌이 바로 제7대 영양소인 뭐가 많다?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대신에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가는 산화질소, 활성산소를 태우는 애들이 다 어디에 있다? 요런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애들이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활성산소를 확
흡착을 해서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알츠하이머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세포와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 중화시킨다. 그래서 식물성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한 암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루베리는 20세기 초까지는 재배되지 않았는데 1916년에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블루베리는 북미가 원산지인데 미국과 캐나다의 숲과 산악지대에서 자란다. 이 기적의 작은 과일은 다양한 식사와 스무디, 샐러드 같은 각종 디저트 요리에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거를 베리 종류들을 식사에 활용하시면 좋은데 단 과일과 과일과 야채과 과일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사과, 바나나, 포도,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죠. 나무에서 따는 과일과 과일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고 싶으시면 먼저 드시고 나머지 야채는 익혀서 드셔야 돼요. 생야채와 생채소가 겹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가스가 찹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시는데 대신 도마도 같은 야채과 과일은 어떻게 해도 된다? 같이 먹어도 된다. 자, 건강상식에 대해서 제가 한 요 2컷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OX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맞춰보세요.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게 달려가서. 자, 1번.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 최상의 건강에 이르는 열쇠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존 맥두걸 박사,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어느 채식 의사이신 맥두걸 박사는 많은 중증 환자들을 뭘로 고쳤다고요? 가공식품? 정제식품? 동물성 식품? 그러면 뭐요? 비정제, 비가공, 순수한 내추럴, 채소와 과일로. 1번은 O예요? X예요? 예. 자, 2번. 비타민 보충제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해준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영양제의 무효력. 아. 오래요. 자, 모든 영양소를 제공해준다? X 배우셨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자, 3번. 유제품은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식품이다.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예, 콜린 캠벨 교수님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 유방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은 우유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X요, O요. 그 다음에 4번. 트랜스 지방은 가장 위험한 지방이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 뭔지 아십니까? 트랜스 지방. 제가 트랜스 지방이 뭔지 한번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식단, 에인젤, 니시 환마. 자, 트랜스 지방이 뭡니까? 야, 트랜스 지방은 자,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경화되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을 일명 뭐라고 한다? 트랜스팻이라고 한다. 자, 이 불포화 지방의 일종으로 트랜스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결합한 것을 일명 트랜스팻이라고 하는데,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은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산패된다. 산화된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보관상 용량을 목적으로 해서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화 과정에서 이 고체화되는 과정에서 수소를 첨가했을 때 분자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분 경화율을 원료로 한 뭐가?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드실 때마다 맨날 마가린에, 계란 후라이도 마가린에, 또 쇼트닝, 마요네즈, 모든 야채는 마요네즈로 번복하셨죠? 자, 두부 마요네즈 하는 거 배우셨죠? 캐슈넛 마요네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에이, 다 모르시네. 제 요리 강습 보고 배우세요. 제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두부 마요네즈로 대신하시고 요 트랜스 지방이 없는, 그 다음에 케이크, 빵, 가공 초콜릿, 감자튀김, 팝콘 요런 부분 경향으로 튀긴 음식에 다량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관에 지방산이 범인인 거 아시죠? 질병에. 자,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을 여러분의 식단에서 없애시기 바라고요. 자, 5번째. 심장질환을 예방하려면 당신의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숫자가 100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 다 나왔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식사에 소금을 첨가하면 식생활이 덜 즐거울 수 있다? 헷갈리시지? 음식 자체. 샐러드를 먼저 먹으려면 짜게 먹어야 돼요. 싱겁게 드시되 소금은 언제 드셔야 돼요? 소금은 먹으면 안 되죠? 혈압이 높은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소금을 어떻게 드셔야 돼? 여러분처럼 해독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전해질이 균형이 깨지면 막 덜덜덜 떨리고 기운이 쫙 빠지고 식은땀 줄줄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등산하고 갔다 오시면 소금을 조금 드셔야 돼. 그리고 저녁에 과일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소금 찍어 드셔야 돼. 그리고 과일식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금 찍어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7번 운동선수들은 스태미나가 충분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오, 가장 짱짱한 스태미나는 뭐더라? 채식이더라. 8번째, 적은 양을 먹는 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열쇠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자,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뭐를? 미량 영양소를. 과일과 채소를 꿀꿀이로 60% 이상 여러분의 배를 뭘로 채워라? 미량 영양소로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량 영양소 대신에 이 비율을 바꾸시는 것이 조엘 펄만 박사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량 영양소와 다량 영양소를 잘 깨달으셔서 그 비율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9번 마지막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불완전하게 남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식생활 개혁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 미각 스트레칭을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What is a new heart? It is a will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의지이고 그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완전한 건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